한 가정도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너무 막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리 오늘 3가정이나 참석해 주셔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내년에 우리 1학년이 하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인구 감소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기획 취재에서는 읍면 단위 초등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실과 그 대안을 찾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상주 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상주 관내 31곳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345명, 학급 수는 233개로 평균 학생 수 108명, 학급 수는 7.5개입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 학교를 보면 한 학교당 평균 5개 학급뿐입니다. 한 학교에 최소 1개의 학급이 있다고 가정하면 6개 학급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 한 학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학생 수인 4명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학년과 함께 수업을 하는 복식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현재 면 단위 학교 대부분이 학생 수 부족으로 복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등학교 학생 수가 15명 이하로 줄어들면 의무적으로 폐교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 기록을 보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상주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중 총 44곳이 폐교됐으며 그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폐교 여부는 정권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단 해당 학교의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2년에는 모동초등학교가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폐교 의견을 조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입학생이 부족해 휴원 중인 상주 관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총 5곳입니다. 이러한 휴원 상태가 3년간 이어지면 폐원 절차를 밟게 되고 이는 곧 초등학교 폐교로 직결됩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학교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절실한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당장 비유할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안에 학교의 절반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에서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내에도 이제 과밀학급도 많았고 학생이 많아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홍보를 하고 시내 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과밀학급이 이제 해소되면서 또 윈윈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시내 학교조차도 이제 학급을 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면 단위에서 이제 계속 시내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이제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금 이 외서 면내에서 태어난 아이가 2, 3년 전에 한두 명이 있고 지금은 태어난 아이조차 없습니다. 없고 주위에는 늘 어르신들만 계셔서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 인구 비율 자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금 뭐 향후 1년, 2년이 아니고 향후 5, 6년이면 우리 외서초등학교 자체의 존재 자체도 뭐 존폐 위기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네. 우리 학교를 둘러보시고는 우리 학교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오신다고 또 저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또 우수성을 또 알아주시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되게 좋았고 했는데
문제는 그 학교에서 이까지 네. 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 그 스쿨버스를 좀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네. 스쿨버스를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스쿨버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며칠 데리고 오니까 그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왔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에 학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그 데리고 가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뻔히 보면서도 네. 못 데리고 왔습니다. 걔가 우리 학교에 며칠을 다니다가 그래서 돌아갔어요. 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스쿨버스로. 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죠. 정말. 뭐가 전쟁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선생님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막 홍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직원들이 다 포장을 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돌렸었는데 500장을 만들어 가지고 돌렸는데요. 아무도 거기에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한번 문의 한번 오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낙담을 했는데 시골 학교가 교육이 그냥 뭐 아니고 저는 저는 조금 이래 말하면 그렇지 모르지만 도시 학교보다는 시내에 있는 학교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처럼 이미 면단위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입학할 학생이 부족해 학교 간 입학생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통계를 통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의 학생 수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상주 지역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2008년 6,169명에서 2023년 3,345명으로 약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통계청 기준에 따른 상주시 전체 인구가 2008년 10만 5,381명에서 2023년 9만 3,858명으로 약 11%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출생이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 소규모 학교들의 폐교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내에 있던 학교가 폐교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사라지는 변화 과정을 지켜본 한 학교장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근무하면서 폐교가 제가 나오면서 폐교가 된 학교도 겪었고 또 그 전에는 옆에 폐교가 되는 거를 지켜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남면에 있는 평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평원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러니까 평원면이 아니라 화남면 자체가 완전히 슬럼가처럼 변해버리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문화라든지 삶의 활력이 되는 그 중심점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고 통폐합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늘 살려서 안 그래도 농어촌의 인구 소멸로 급격히 이제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는데 그거를 그나마나 좀 막을 수 있고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게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학교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 수가 조금 적다고 해서 얼른 없애버리고 그냥 단순히 경제 논리로 또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교육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삶의 그 어떤 중심이나 활력으로 봐도 학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전국 폐교 사례를 조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폐교된 사벌면 화달초등학교가 폐교 3년 만에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시설이 훼손되는 등 교육청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 3월 관내에서 폐교된 몇 학교를 찾아가 본 결과 풀만 무성이 자란 채 10수년간 방치된 곳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주 관내 모든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폐교 위기를 겪는 가운데 백원초등학교는 지난 16년간 학생 수가 27명에서 68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며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며 변화를 만들어온 한 교사를 통해 그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학교가 2008년도에 전교생이 21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추세대로 가면 2009년도에는 12명이 될 상황이었는데 2008년 가을에 상주 시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라는 것을 이제 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업을 바꾸면서 학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 많은 부모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또 제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교생이 38명, 또 46명, 58명, 지금은 70명에서 8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학교 본연의 역할,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로 세우고 어떠한 수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학부모님들에게 좀 많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전교생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학교는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어떻게 따지면 학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저출산이나 학령인구 감소와는 좀 무관하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배움 활동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현실적으로 아이들과 풀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제반 여건들이 필요해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학교 관리자나 행정적인 전폭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교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마음껏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재정들, 하여튼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그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상주의 상위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하지만 시내 학교 가면 마찬가지로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죠. 오히려 면 단위 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에서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작년에는 10명과 공부했는데 올해는 5명과 공부해. 내년에는 2명과 공부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빨리 면 단위를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 단위는 오히려 전교생이 줄어드는 것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고, 시내 학교는 오히려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모여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 인해서 전교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과밀학급과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좀 한계를 가진 학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 단위는 면 단위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내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과거의 과밀학급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적정한 인원과 함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주변에 보면 다 논밭이잖아요.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탐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학년과 협력해서 함께 체험활동을 구성하기도 하고 전교생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 구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학교들도 이런 많은
좀 여건들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뭐 정부의 뭐 막대한 뭐 예산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교사 공동체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는 교사 각각에 관한 신뢰성의 바탕 등 문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 새로운 예산을 넣고 새로운 무시한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교사들이 마음도 쉽지 않아요. 네. 교사들이 마음이, 저 학교가 뭐 고생이야. 어려워. 낯선 작업을 하는 곳이야.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저 또한 낯설었고 두려웠고, 많이 실패하면서 막 욕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2명, 3명, 다시 10년이 지나니까 6명, 7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백원 학교 가면, 나도 거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라는 교사들이 쏠촌찮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허투루 시간을 보내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은 기간이 흘러야지 그런 낯섦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데까지 또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학교는 당연히 그런 곳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백원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늘었지만 실정은 마을에서 태어난 학생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유입된 학생들로 채워져 마을 인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학교가 있는 마을 인구에 변화가 생겨납니다. 2003년 289명이었던 외서면 관동리의 인구는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2023년까지 외서면 모든 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백원 초등학교가 위치한 관동리 마을의 인구는 그와 반대로 조금씩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 기준을 마을 내 학교의 존폐 여부로 본다면 상주 지역 역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용역보고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이 상주시의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 인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주민들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지방소멸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주민을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폐교를 막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외부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